제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이걸 찾고 나서 정말 흥분됐습니다.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였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열심히 1억, 2억 모아서 대출 합쳤어. 인서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틀렸어. 대출도 안 나오고 실거주 2년 해야 한다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제가 찾은 방법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대출도 문제없고 실거주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그때 사서 했다, 그거 다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기회가 되는 부동산 투자 함께 찾아볼게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어떤 부동산이 서울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게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찾아볼게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만 볼게요. 2020년 1월부터 올라서 2022년 1월에 꼭지를 찍고요. 그러다가 급락해서 2023년 5월에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올라서 지금은 2022년 전 고점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 한번 보세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오르다가 2023년에 약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고점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땅 때문입니다. 서울 땅이 정말 귀하잖아요? 아파트는 대지 지분만큼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 위에 지어진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보통 1,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려있는 땅이 훨씬 면적이 큰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건물이 낡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 뭐가 오른 거죠? 땅이죠. 아파트 원가에 땅값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는 거고,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값도 올라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 아파트 값은 땅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땅값이 받쳐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아파트 투자 안 하고 건물 투자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도 주택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도 투자 못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땅은 크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을 봐야 해요. 비주택은 LTV 70%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주택을 사지 않으면 대출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상가는 공실나면 문제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상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울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땅 위에 단독주택이 있든 상가 건물이 있든 허물고 다시 짓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낡은 걸 찾아야 해요. 지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경매 물건 중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근린시설이에요. 근린시설은 상가와 주택이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상에 1층 상가만 있고요. 15억에 경매 시작됐는데 지금 7억 7천 반값까지 유찰되었습니다. 7호선 보라매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위치도 괜찮아요. 지금 평당 2,380만 원까지 유찰되었어요. 주변에 거래 사례를 보니까 평당 3,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동산을 사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건물 가격이 정말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15억 중에 3천만 원이 건물 가격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허물고 새로 짓기 좋잖아요. 건물을 허물어도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걸 사서 다가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진짜 좋은 건 바로 앞 도로가 폭이 8m나 되는 거죠. 도로가 넓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뒤에 있는 이 건물 있죠? 골목 안쪽 집이죠. 이 건물은 경매 물건보다 훨씬 쌀 거예요. 이걸 사서 같이 합쳐서 건물 지으면 좋아요. 연예인들이 이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만한 큰 돈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앞땅과 뒷땅까지 함께 사서 새로 건물 지으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투자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보다 유동성이 떨어져요.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 규제가 심하면 오히려 상가 건물이 더 잘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가가 낡았으니까 월세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규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잖아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주택은 피하고 우리는 서울 땅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든 주택을 사든 상가 건물을 사든 결국 서울 땅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요즘같이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때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 15년 넘게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주택 말고 비주택 투자 방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극히 일부고 다른 투자 방법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가 건물 투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예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택 규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